박명수의 뉴스 대장. 안녕하십니까. 다주택자가 장관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자, 2019년도 이 같은 말을 했던 김연아 서울도시주택공사 SS 사장 후보가 어제 8월 1일이죠 자진 사퇴했습니다. 부동산 4채를 보유한 김 후보자가 결국에는 다주택자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의 일부 PD픽에서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오늘 PD픽, 오늘은 김용길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도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이슈도 많았고요. 자, 한번 처음 코로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어떻습니까? 네, 2일 국내 코로나 신규 바이러스 감염증이 신규 확진자 수가 1219명을 기록했습니다. 1219명이요? 네, 맞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그리고 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27일 연속 1000명대를 웃돌았습니다. 1000명대요? 며칠 동안입니까? 27일 동안입니다. 27일 동안이요. 야, 계속 이거 1219명은 일요일 검사이기 때문에 선별 검사소 안 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예. 그동안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도달할 때까지는 1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0만 명까지는 약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20만 명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히 네, 확산세가 맞긴 맞다라는 게 증거인 거고요.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또 화이자도 있습니까? 화이자 있습니다. 자, 화이자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 EU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이자, 모더나 각각 얼마씩 인상됩니까? 화이자 가격 기존 대비 25%를 올렸고 모더나는 10%를 인상했습니다. 자, 그럼 얼마입니까? 하나로 계산했을 때는 원화요? 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2.6달러에서 25.5달러로 상승했고 원화로 바꿨을 네. 때는 얼마죠? 원화로 바꿨을 때는 모더나가 26,000원에서 29,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모더나가 화이자는요? 화이자는 21,200원에서 25,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각각 인상된다. 네, 공급 가격이 인상된다 하면 결국 나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국비 때문에 국비도 더 많이 나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인상 사유로는 이유는 당초 화이자 및 모더나가 23년까지 백신 21억 회분을 공급받는 걸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예. 3상 인상 실험 결과 mRNA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 백신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오자 이들 업체는 EU와 공급 가격을 재협상했습니다. 야, 확실히 아스트라가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얀센보다도 낫다는 거잖아요. 얀센 맞고 백신 하고 접종하고도 걸은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이자, 모더나가 결국은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내용도 여기까지입니까? 네, 이어서 일본 내용 있습니다. 예, 일본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도쿄 올림픽 개막 11일째인 2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사태를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많이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도쿄 올림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올림픽 개막 전에는 도쿄도와 오키나와 현에만 발효를 했으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현과 오사카 부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도 추가 발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스태프진이 몇 명이나 감염이 됐다고요? 259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야, 259명인데 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올림픽 관련 코로나 확진자 여기까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도쿄올림픽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말씀해 주시죠. 처음으로 어제 했던 야구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결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9회 말에서 저도 이렇게 야구를 하루 종일 봤는데 제가 토요일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유라 함은 자, 야구 지고 축구 지고 축구 6대3. 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저께 9회 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고 저는 이렇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9회 말에 캡틴 김현수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역전승을 했는데요. 이날 대표팀은 1대3으로 뒤진 9회 말 대타 최주환 선수가 내야 안타
선수와 박혜민 선수의 좌중간 적시타로 2대 3으로 추격을 했고요. 예. 계속된 1사 2루 기회에서 예. 이정우 선수가 3대 3을 동점을 만들었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양의지의 진루타로 만든 2사 3루에서 김현수가 우익수 키를 넘기는 적시타를 때리면서 역전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정우, 우리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 전체 우리나라 한국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에서 단점이 가장 없는 이정우가 결국 해냈고, 중요한 건 이정우가 된다면 그다음에 바로 캡틴 김현수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김현수가 홈런을 쳤어요. 자, 오늘 경기 10대1 콜드게임 이겼다. 한국 올라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본과 미국과 승자하고 한국이랑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맞습니다. 관련 내용들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축구인데요. 자, 축구. 네, 좀 아쉬웠죠. 이거는 그냥 졌다라고 그냥 끝내죠. 뭐 굳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축구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예. 이동경 선수가 아,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이동경 네. 2골 넣었죠. 네, 맞습니다. 한 골은 황의조가 넣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선수 이동경 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이동경 제가 볼 때 이번 끝나면 해외로 가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슛을 때리는 거랑 패스를 주는 예. 경로가 예. 시원하고 지금 날카롭더라고요. 현재 전북 현대죠. 네, 맞습니다. 현대인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 정도 급이면 월드 클래스 충분히 갈만해요. 제가 볼 때 이번 분명히 스카우터들이 분명히 이번 끝나고 스카우트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냥 6대 3을 졌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가면요. 다음 자, 그다음 배구가 있죠. 배구입니다. 야, 이거 진짜 저도 이것 때문에 그나마 좀 났어요. 그나마 배구가 이제 원래 일본이 세계 랭킹 5위잖아요. 우리나라 13위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일본이 이기다가 우리나라 역전승으로 이겼어요. 자, 관련 내용들 말씀해 주시죠. 네, 31일 A 예선 4차전에서 일본을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최소 3위 자리를 확보해 8강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예, 확정했죠. 그래서 오늘은 배구 졌어요. 졌는데 오늘은 이제 8강 올라가기 위한 그냥 뭐 순서의 상표 상관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8강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넘어가죠. 뭐 중요한 얘기는 뭐 졌다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높이뛰기 얘기할까요? 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예.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5를 넘어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선수의 이진택 선수의 기록을 깼다는 겁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24년 만에 97년 이진택 선수의 2m 34를 넘어서며 메달에 따지는 못했지만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밤에 이거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봤는데 이 어저께 저기 보니까 월드 클래스급이에요. 이 저기 우상혁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라는 거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상혁 선수와 그리고 저기 수영의 황선우 선수, 이 두 분은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넘어가면 또 이번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네, 그 고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프닝에서요. 자, 관련 내용들은요. 네, 김연아 후보자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해주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주택 결국은 넘지 못할 산이었었어요. 본인이 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네, 했던 말도 계속 뭐 내로남불 관련해서 계속 있고요. 아무튼 사퇴했다는 거에서 오세훈 시장, 그리고 관련해서 뭐 홍준표 저기 의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서민주택 공급자의 자리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자,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네, 다음은 성적 소마 일본 공사 기금 명령입니다. 자, 일본 소마. 자, 어떤 내용들입니까? 경찰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의 출구 전까지 수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뭐 내려놓나요? 일본 대사관 어떻게 됩니까? 이 일본 대사관은 지금 2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년 주기로 인사 이동으로 이제 귀국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 2년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임기 말기에 사건 한번 터트리자, 이런 나쁜 신보였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제 총영사관 저기 총괄이잖아요. 일본 대사관.
소마 결국 일본 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누구 정해진 거 있습니까? 아직까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성적 망언했다는 거 한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넘어갈까요? 네. 자, 다음은 원희룡 지사에게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예. 대권 도전을 위해 1일 지사직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야, 결국 이제 지사직 내려놓고 대권에 올인하겠다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사퇴하는 이번 결정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큰 압박이 될 건데요. 그는 도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도정 수행과 경선을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은 나는 제주지사 사퇴한다. 너도 사퇴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재명 지사 사퇴합니까? 사퇴를 전에 한다고 예. 말씀을 했지만 예. 이제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좀 더 빨리 이제 사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퇴하기에 사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년 또 지방선거 있죠? 지사제 관련해서 여기 원희룡 관련이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줄 얘기 있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수 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줄리 벽화를 설치한 서울 종로구 소재 중고 서점의 주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요즘 제일 뜨거운 감자예요. 활빈단이라는 게 보수 시민단체라는 이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기사에서 보다시피 저기 내용들을 지우고 있어요. 저기 페인트 하시는 분께서. 자, 관련 내용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경찰청을 찾아 줄리 벽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림 내용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주요 판단 근거인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된다며 밝혔습니다. 이게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연성, 법 조항으로 봤을 때 공연성, 대중에게 다 봤기 때문에 명예훼손 될 수 있다. 그 특정성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중요한 것은 피해를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고소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정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결정은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윤 전 총장 측은 예. 벽화 논란에 관련해 법정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고 입장을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기사 내니까 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관련 없는 건데 본 당사자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네, 넘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과 합당에 대해 이번 주자가 분수령이자 마지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언제 될 겁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거 언제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합쳐질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합쳐질 것 같은데요. 계속 서로 지금 의견들이 안 맞아요. 이거 되겠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사 조작 그 사건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비판. 네, 규탄 시위를 하고 규탄 시위.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철수 대표도 본인도 자기 국민의당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여기 단일화 하게 되면 경선을 해야 된다는 건 안철수 대표가 하겠어요?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단일화 하든가 그런 노선세가 되겠죠. 이거 제가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인가요? 네, 주식 얘기. 자, 말씀해 주시죠. 오는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를 이용해 투자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ISA가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라는 뜻인데요.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계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관리 보유하도록 하는 계좌를 일정 의무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래는 이게 주식 금융소득이라는 것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IS 계좌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1억까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IS 계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만들어 빨리 목돈 만들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짧게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소식도 있습니까? 네, 다음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전수조사로 밝혀낸 위장 계좌 사용 거래소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시스템 개선 자격 등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밝힌 거래소도 나오는 등
중소 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많이 얘기했던 거죠.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뭐 상장 폐지하는 것들 뭐 거래소 같은 거 많이 다 상장 다 폐지시키겠다. 뭐 정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다 예고됐던 거고요. 자, 관련 내용들은요. 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적발한 위장 계좌 사용 사업자 범위는 모두 11곳이고 확인된 위장 계좌는 14개로 밝혔습니다. 예, 뭐 이거 암호화폐 관련 뜨겁긴 뜨거운데 뭐 얼마 전에도 뭐 저 지난달에도 비썸 뭐 코리아 관련해서 뭐 구속됐고 이런 일이 있어요. 암호화폐 돈이 되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다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유익했어요. 오늘 썸네일은요, 오래간만에 처음 등장하신 분이에요. 김연아 전 의원. 예, 전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예, 비례대표로 해서 많이 또 여당을 많이 공격했던 이걸로 한번 썸네일 뽑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하니까 좀 떨리셨고 어떠셨어요? 좀 떨려가지고 좀 긴장도 해가지고 말을 좀 더듬고 했는데요. 조금 내일은 더 나아지겠죠. 좀 차근차근 더듬더듬 하지 말고요. 하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1부 PDP 여기까지 가고요. 여러분들 2부 대장 초대석 2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